안녕하세요. 오늘 눈 같은 눈이 내리네요, 그죠? 눈 같은 눈. 벌써 엊그저께 봄을 맞이해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겨울 끝날 무렵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벌써 이제 1년이 이제 지나가는, 빠르다고 하면 빠를 수도 있는 것이고, 느리다고 하면 느릴 수도 있는 이런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산야초를 이용해서 이제 차라든가, 발효 건강차라든가, 이제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절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그게 크게 이제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야초 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발효 건강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계절이라고 하는 부분과 달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산야초 가지 수는 약 이제 3,4천여 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산야초 3,4천여 가지 중에서도 계절에 따라서 이제 차를 만들 수 있는 것과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발효 건강차를 만들 수 있는 부위가 이제 다르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차로 썰기 위해서는 그 계절에 맞는 차의 재료의 이제 채취 시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12월달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달에 이제 채취할 수 있는 차 재료로서 이제 가치가 높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3월달에 봄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땅이 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싹이 이제 땅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잎이라든가 이제 순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양소가 이제 흡결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차를 먹는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맛도 좋아야 되고 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몸에 무리가 안 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차로 써는데 너무 썩거나 너무 뜰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먹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먹기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효능도 같이 이제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3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소루쟁이라든가 왕꼬들빼기라든가 이제 민들레, 당귀, 이제 또 둥글레, 삽주, 청미래등풀, 돼지감자, 참마, 겨울살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는 귤껍질 같은 경우에도 그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재료들은 이제 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둥글레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시기에마다 재료에 따라서 채취 부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은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보더라도 그게 해당돼요. 대부분 보게 되면 봄에 보게 되면 특별한 거 재료 빼고는 그게 이제 잎이라든가 새순이죠, 새순. 새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차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이제 여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종류도 순이 나오기 전에
순이 약간 올랐을 때 뿌리까지도 이제 그게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보통 가게 되면 이제 6월달 넘어서는 7월달, 8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요까지가 이제 여름이라고 보통 계절이 이제 3개월 정도 단위로 이제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재료들이 이제 그 산약초들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제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영양소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잎줄기라든가 이제 꽃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재료들도 선택을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이제 뿌리에 약성을 저장하는 원리들을 이제 형성을 하게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겨울에 얼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한 환경적인 부분과 살아남기 위한 제스처라고 할까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이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꽃에서는 꽃이 펴서 이제 열매가 맺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에서 이제 늦가을로 접어서게 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게 되고 단풍이 들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뿌리로 약성이 내려가 가지고 뿌리가 이제 약성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뿌리에 있는 모공을 이제 닫게 되고 그러면서 겨울잠을 자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을에는 이제 열매라든가 아니면 이제 과일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종류, 가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재료로서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효능이라든가 영양소로 차를 만드는 데에 굉장히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봄에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꽃이 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했듯이 생강나무 같은 경우가 산에서 이제 꽃이 노랗게 이제 피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꽃을 가지고서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몽오리를 이제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활짝 핀 것보다는 피기 전에 몽오리를 갖다가 아침 일찍 채취를 해서 차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같이 이제 4월달 넘어서게 되고 5월달, 6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도 몽오리를 갖다가 채취를 해서 차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그 향과 색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 사회에서 굉장히 작년이라도 저작년까지 이제 굉장히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재료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방송을 많이 해준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이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새비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게 해당될 수가 있어요. 새비름 아시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번식력이라든가 면역성이 이제 뛰어난 재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비름 때문에 골칫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있는 곳이 보게 되면 부추밭이라든가 감자밭 이런 데에 이제 굉장히 번식력이 뛰어나가지고 자라는데 이것이 오행초라고 해요. 그래서 새비름 갖다가 다른 이름이 이제 오행초라고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5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행초라고 하고, 우리의 몸속에 이제 장기 중에 장기를 보게 되면 오장육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행초를 다 먹으려고 그러게 되면 전초로 갖다가 사용을 해야지만 5가지 맛을 그대로 먹음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 육부의 기능을 갖다가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세비령 같은 경우에는 일제감치 이제 일본에서는 재료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 재료가 뭔가 하게 되면 화장품이라든가 이제 천연 비누 이런 거에 원료로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해왔고요. 또한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헌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세비령 가지고 보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보약을 만들어서 그 부위에다 붙이게 되면 고름을 뽑아내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러면 고름을 갖다 뽑아냄으로써 이제 새살을 갖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성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서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령을 요새는 이제 건강원이라든가 아니면 천연 이제 샴푸라든가 아니면 천연 비누라든가 아니면 천연 이제 화장품 이런 데에서 회사에서 이제 원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부분인데, 세비령의 이제 단점은 뭔가 하게 되면 비료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비료. 질소죠. 그러니까 질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삐들삐들한 그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세비령과 거름자리에서 자라는 세비령이 크기가 완전 달라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거름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것을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갖다가 그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거, 손가락만하게 굵은 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비료에 가지고 있는 질소 함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것을 갖다가 삐들삐들하죠. 그게 가늘고 아주 적은 거, 이런 부분을 갖다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몸의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비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겨울에 들어서게 되면 요즘 보니까 이제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병원을 찾게 되고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에 좋은 재료가 또 있죠. 뭔지 아세요? 곰보배추라고 하는 거예요. 곰보배추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감기뿐만 아니라 천시, 폐, 이런 데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로 번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곰보배추가 또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설견초라고 해요. 설견초. 눈 맞은 곳에서도, 눈 속에서도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내내에도 얼마나 곳은 이제 살아있다. 대부분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산야초들 보게 되면 겨울에는 전부 다 거의 다 고사하죠. 그런데 곰보배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그대로 이제 살아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기를 이제 치유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자연이 부여하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겨울에 거의 없는데 감기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 겨울에도 눈이 오더라도
살아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12달 안에 한 달 정도가 곤모배추가 없고 그 나머지기 11달 같은 경우에는 다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살아있고 봄에도 살아있고 여름에 이제 꽃이 피어서 씨가 맺게 되는데 이때 시기가 언젠가 하게 되면 장마 시기 때예요. 꽃이 장마. 색깔이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장마 때에 씨가 맺혀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장마하게 되면 씨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서 이제 고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서 새싹이 씨에서 다시 돋아나요. 그러면서 겨울을 보내고 봄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곤보배추를 갖다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우리의 망초 봄에 그 피어 있을 때 새순이 나 있을 때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여름이 가까우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망초가 이렇게 이제 싹이 많이 나와 있을 때 대가 오르기 전에 그 부위하고 비슷한데 모양새가 비슷한데 이게 이제 대가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들깨 잎이 아주 적은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라색 이제 꽃이 펴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허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종 허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관지라든가 천시, 폐에 흡효약이고 특히요 이제 감기 치유제는 굉장히 효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발효건강차를 만들거나 효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에도 이제 이 재배해서 판매를 하는 농장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7년, 10년 전에는 이 곤보배추가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10년 전에 한번 거슬러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곤보배추가 생 있잖아요. 곤보배추. 요게 1kg에 3만원 정도까지 갔어요. 풀이. 감자 같은 경우에 10kg만 하더라도 뭐 15,000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1kg에 3만원 가까이 넘어갔어요. 이게. 그럼 그게 마른 거예요? 생이 곤보배추? 생. 예. 예. 이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재배하는 곳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000원까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10,000원에서 7,000~8,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요 시기까지 넘어왔었어요. 그러면 세비름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할 때는 한 7,000~8,000원까지도 1kg에 생이 판매가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1~2,000으로 이제 내려오는 상황.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막 효능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는 그게 이제 7,000~8,000원까지 10,000원 이상까지 가다가 지금은 1~2,000까지 이제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신경 쓰고 재배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시장으로 많이 나오니까 가격대가 이제 싸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원리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재배의 가치도 굉장히 좋은 재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번식력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 보게 되면 시골 동네에 그 폐가라든가 아니면 담 밑에 양지 바른 곳에 아니 습기가 약간 있는 곳 그뿐만 아니라 이제 논둑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에 이제 흔히 잘 자라는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감기 보통 보게 되면 일주일 넘어가더라도 계속 지금 한 달이 넘어가죠, 감기가. 그런데 곰보배추 같은 경우에는 효소를 만들어서 먹게 되면 한 두세 잔 정도 먹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차로 만드니까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 효소가 굉장히 빨라요. 그 차로 말려서 우려서 뜨거운 물을 우려서 먹는 것보다도 발효를 한 효소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검증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산내에 나오기 전에가 이제 이살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효소도 있지만은 풀들을 갖다가 마당에 이제 자라는데 그게 곰보배추가 주예요. 겨울에도 살아있는 가기 때문에 그걸 바로 채취해서 차로 사용을 생으로도 차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말려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생으로도 뜨거운 물 붓게 되면 바로 우려 나와. 근데 이제 맛이 생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풀내가 조금 더 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미리미리 채취를 해서 말려놓고 겨울에 이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재료로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애들이 병원에 갈 일들이 없죠, 그 자체가. 예.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미 알아요. 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곰보배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비약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이제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탱자는 잘 아시잖아요. 네, 탱자. 예, 예. 탱자 같은 경우가 소화제,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예, 굉장히 그 매실보다도 더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소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차로 만들 수도 있고 효소를 만들 수도 있고. 효소. 예. 예. 그래서 차를 만들 때에는 좀 어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약재로 이제 써요, 탱자를 갖다가. 그때는 이제 한 요건 많았죠, 요게. 조금 많은데 요것보다는 조금 더 커도 돼요. 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썰어서 말려가지고 차를 만들 때는 이제 볶는 과정이 필요한데 볶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쇄를 하셔가지고 분쇄를 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볶으시면 돼. 그렇게 되면 쓴맛이 이제 거의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제 단맛이 이제 나오게 되고 씨가 많잖아요. 씨는 빼내셔도 돼. 씨는 이제 볶지보다는. 예, 빼내셔도 돼. 예. 굳이 씨를 엮고 싶으면 엮어도 되는데, 그걸 분쇄하면 다 분쇄가 돼. 예. 근데 이제 씨가 들어가게 되면 더 써져죠. 써지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얇게 썰어서 말려가지고, 건조기에 말리셔도 돼. 말려서 분쇄를 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볶아서, 볶게 되면 이제 구수한 맛이 이제 나요. 쓴맛도 약간 묻고 나면 받치는데, 덜 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위가다, 그러니까 위산이 이제 가다, 역류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치유가 되고 신경성 위궤양 같은 경우에도 해결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어린애들이라든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상비약으로 소화가 잘 안 될 때에 이걸 갖다가 좀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원액을 드셔도 되고 희석해서 드셔도 되고. 효소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통으로 만들어요. 통으로. 네, 썰지 않고. 네. 썰게 되면 쓰고 뜰고 너무 강해서 먹을 수가 없어. 효소 만드는 게 제일 쉽게. 네. 그러면 효소 만들 때 시기는 언제냐 하게 되면 추석 무렵에 노랗게 이제 색깔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채취를 하셔가지고 그 매실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용기 바닥에 설탕을 깔고
황설탕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 안에다가 설탕을 깔았잖아요. 그죠? 탱자를 그 위에다가 집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탱자를 한 용기에 70% 정도 채우고, 그 위에다가 황설탕을 붓게 되면 새로 들어가요. 이렇게. 새로 쭉쭉 들어가는데, 탱자가 안 보일 때까지 듣게 되면 1kg면 500g 밖에 안 들어가. 그럼 처음에 5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탕이 없어지면서 액이 나오기 시작하고, 액이 나오면서 점점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쭈그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곰팡이가 나올 직전에 설탕을 조금 올려주시면 돼. 이걸 반복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3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50%에서 30% 정도 더 들어가서 총량은 이제 0.8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발효가 이제 한 3, 4개월 내지 4, 5개월 정도로 갖다가 발효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효소로 만들어 놓고 오래 저장해서 묵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굉장히 이제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특히 현대인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그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막 자르고 막 그렇게 갖고서 강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못 먹죠. 떨고 엄청이. 그러니까 냉장고는 구석에다 처박혀 있어요. 먹지는 못하고. 옛날에 술 부어놨더니 막 옛날에 더 좋게. 그 술도 술하고 재료에 양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먹지 못할 정도로 술이 적게 부어. 재료를 갖다 더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독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물 탔어. 네. 그러면 그것 또한 이거 어떤 탱자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1이면 술은 10 정도. 10대 1 정도 하게 되면 연해지죠. 연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살짝 먹는 거. 그래야지만 효과가 이제 몸에 들어가가지고 먹는 것도 좋고 효과가 나오는데, 이걸 한국 사람은 너무 강하게 먹다가 몸에 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탱자 같은 경우는 발효기간이 3개월 정도, 술을 해더라도 3개월 정도 해서 재료를 빼내셔야 돼요. 그러면 더 진해지지가 않아. 근데 이것을 1년, 2년, 3년, 막 10년 독해서 못 먹죠. 보통은 우리 언니네 집 시골 가보면은 그 1년, 2년 그냥 술 먹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먹고 있으게 그냥 냄새만 맡고 막 술 먹는 사람도 없는데 질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는 그림의 떡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담는 이유는 이쁜 병에다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담는 게 문제죠. 약으로 자기 먹으려고 담아야 되는데 보여주기 위한 강상용이죠. 아무런 가치도 있는. 네. 그러면 인삼주도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건져내야 돼.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뿌리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를 발효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게 2년 했을 때 다 안 나와요. 그죠? 그죠? 다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게 되면, 우리 한약재를 끓일 때에 재탕이 있어요. 그죠? 그죠? 한약재를 끓일 때도 재탕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2년을 발효시켜가지고 액은 분리시켜서 따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걷다가 다시 술을 부어서 2년을 우려내가지고 같이 내중에 합하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은 울면 먹었지. 이러면 농도가 그렇게 진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독해지지가 않고 굉장히 효능이 뛰어난 상태, 먹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전혀. 5년인가 얼마 됐다고. 그러면서 나 한 번. 제가 인삼도 30년 그게 옆에 냄새도 못 맡았다. 네. 엄청 30년 된 인삼도 네. 지기 때문에. 저는 안 먹어요. 아니 근데 좋다고 막 우리 진짜 친구분들이 네. 그거 옛날 먹고 그런데 그거 먹고 다 오래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기능, 오장육부가 그 해결할 수 있는 용량들이 있고 성분의 어떤 그 함량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맞춰줘야지만 효과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지금 하는 사람들이 넘어서서 과하죠. 강화하다 보니까 몸에서 뭐예요? 빼버려.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독함기 들어가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올리거나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몸에서 이미 안 받아.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구입해요? 예? 옛날에는 탱자는 그 농촌에 가면은 이렇게 탈의를 했어요. 가시가 있고 못 들어오게 예.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지금은 어디서 사야 되겠게 경제상에 가서 인터넷에 많이 팔아. 인터넷에서. 이제 제 강의를 10년 전에 들었던 분 중에서 한두 분은 지금 전라도 무안 쪽에서 탱자 농장을 해. 그 지금도 살 수 있어요. 예, 농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탱자를 재배를 하고 판매를 해요. 지금 못 사. 이제 가치를 갖다가 탱자라고 하는 가치를 갖다가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것을 갖다 탱자하고 접목을 붙인 게 뭔지 아세요? 감들까? 그렇죠. 원조가 탱자예요. 탱자 나무에 노란색. 접을 붙였어요. 그게 귤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런 원리들, 옛날에 예, 먹었어요. 예. 이게 이제 많이 있는데 탱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그 오래 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그 나이 들면 들수록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상비약으로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탱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근데 이게 번식력도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의 우리는 옛날부터 울타리도 사용해요. 가시를 못 들어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고를 바꿔야 돼. 이제는 이제 과일 개념으로 재배를 해야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담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3m 간격 내지 6m 사과나무 심듯이 그런 식으로 심어 놓으면 돼요. 예. 그러면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 장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탈딱탈딱 털으면 다 떨어져. 그리고 이게 그런 넓게 나누게 되면 많이 달려요. 노랗게 익은 게 좋아요. 노랗게 익어가 아니죠. 완전 익은 게 아니라 새파랗고 노랗고. 그렇죠. 그게.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도 소화력이 장기가 완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사용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 오장의 기능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폐라든가 대장에 좋은 것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도라지라든가 이제 배, 소로쟁이, 이제 상추, 오미자, 자기나무, 막가 이제 크게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요. 자기나무는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뿌리도 좋은데, 자기나무도 뿌리도 좋고, 봄에 되게 되면 4월달에 물 올라올 때 껍질이 잘 뺏겨져요. 물 올라올 때. 그 약해서 이렇게 그전에 잘 네. 쪼개지죠? 쪼개지죠. 네, 잘 쪼개지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나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기신기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제 정원수로도 많이 심고 공원에도 많이 심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안 좋은 기운을 쫓아낸다. 그 꽃이 이렇게 침엽수처럼 생겨서 꽃이 참
이쁘죠? 모양. 이쁘죠?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른 이름은 뭔가 하게 되면 사랑나무라고 하게 돼요. 사랑나무. 그러면 해가 지면 잎이 오므라들어. 해가 뜨면 잎이 펴져. 그래서 요걸 갖다가 사랑나무라고 했고요. 껍질을 합판피라고 해요. 합판피. 하업한다. 합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나무의 원리에 이제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 문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제가 없을 때, 옷을 빨거나 이렇게 세제가 없을 때 이 잎을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연 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갖다 어린 잎을 봄에 막 나올 때 이게 훑어가지고서 물에다가 막 비비면 거품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연 세제 원료로서 뭐 비누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몸 안에 좋은 안 좋은 기운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몰아낸다 해서 이제 자기라고 하는 귀신귀자를 갖다가 쓰는 재료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것을 바깥으로 내주고, 그래서 이제 정원수로 심었던 이유는 집안에 있는 안 좋은 기운을 갖다가 바깥으로 몰아주게 못 들어오게 하는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쌀이나무도 거기에 해당돼요. 쌀이나무 같은 경우에 우리 담장을 했죠, 그죠? 그 원리가 담장하고 문을 했던 이유가 안 좋은 기운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주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결혼하게 되면 신부가 문을 넘어오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쌀이나무로 해가지고 대신 하기도 했었어요. 쌀이나무에 향이 좋았던 거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 났을 때 이 유일하게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재료예요, 이게. 전쟁 났을 때 안 들켜야 되잖아요. 적군하고 안 들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 나무는 기름이 많아. 생나무가 잘 타. 연기가 안 나. 유일하게. 그래서 전쟁 때에 이 나무를 갖다 밥해 먹을 수 있는, 유일하게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보통 보게 되면 연기가 나든지 생나무는 안 타. 근데 이 재료는 기름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생나무도 잘 타. 그리고 연기도 안 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쟁 때에 밥을 해 먹거나 했을 때에 사용을 해봤던 유일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장에 좋다고 해가지고 쌀이나무 이거 기름 내리고 많이 했었어요. 약적군 그 아주 유명한 최준규 씨가 낸 책에 보게 되면 신장에 좋다고 기름 짜가지고 요걸 갖다가 가다 보니까 뭐 1.5톤 에 그냥 잘라서 엄청나게 그 해가지고 기름 짜고 그랬던 유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 이제 안 좋은 기운을 몰아내주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쌀이나무를 갖다가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지팡이로 사용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지팡이로 가게 되면 몸에 안 좋은 기운을 갖다가 몰아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지팡이로도 많이 사용했던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걸 알고서 했어요? 알고서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32사단 있잖아요. 거기 있을 때 맨날 군인들이 와서 트럭 타고 왔더니 어느 시점 걸어와서 그걸 막 청소하는 도구다. 그래서 이런 그 몸에 안 좋은 기운을 갖다가 몰아내주는 역할들을 하는 재료들이 또 있어요. 뽕나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뽕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팡이로죠. 복숭아나무가 복숭아나무도 마찬가지. 추천한다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네, 복숭아 나무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신들렸다고 막 패기도 하고 이런 어떤 유래들도 많이 있죠. 복숭아나무는 집안에 뭐 안 심잖아요. 예, 예. 제사도 안 하고. 그렇죠. 귀신이 못 오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 기능에 폐나 이제 대장에 이제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이라든가 비장에 좋은 것은 이제 두릅이라든가 민들레, 소루쟁이 이제 세비력, 인무초, 질경이 이제 칡이라든가 탱자 이런 부분도 이제 거기에 둥글레차도 뼈를 예, 예, 예. 수확하면 둥글레차, 둥글레 예, 뼈를 튼튼하게 하고 수화기는 강화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효능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겹치는 재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효능들이. 또한 간이라든가 썰기에 좋은 거 보게 되면 구기자라든가 두충이라든가 오갈피, 식이류. 그 다음에 이제 엉겅퀴, 치, 질경이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제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용량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갖다가 밥 먹듯이 그냥 잊어가면서 그냥 장 보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몸이 거뜬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이게 원하는 양이 이제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구기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소장 이런 거에 보게 되면 요한 이제 구기자, 두충이라든가 엉겅퀴, 오갈피, 이제 질경이 이런 부분이 거기에 또 해당돼요. 그러니까 내가 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겹치는 효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퍼센트적인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방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는 구기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사비, 오미자라든가 얼음덩쿨, 그 다음에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 껍질에 있는 영양소, 씨에 있는 영양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저기를 담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포도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많아요. 머루 아시죠? 그죠? 머루. 네. 머루가 참 맛은 있는데, 씨가 커. 네. 혹시 개모루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개모루? 지금 뭔지는 모르죠. 제가 어릴 때 많이 바위 있는 쪽에서 네. 있어서 그걸 많이 따먹는 거 푸른색을 네, 띠죠. 그리고 커. 네. 이것도 효능이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게다래는 아세요? 다래가 있고 게다래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 돌배가 있고 배가 있고 돌배. 돌복숭이 있고 복숭이 있고. 개복숭. 네, 개복숭. 개복숭아는 알지? 색깔을 가지고.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감에는 고염이 있어요. 네, 고요. 네. 원조죠, 원조. 고염에다가 젖붙이가. 그렇죠. 그러면 사과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과를 접붙이는 거. 산사추는 아시죠? 그죠? 술. 산사추 술이 있잖아요. 요거만한 사과 있어요, 요거만한 사과.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개발해가지고.
그곳이 있는데 산사는 점이 있어요. 비슷한 것이 두세 가지가 있고 또 더 적은 게 있고, 그죠? 아주 적은 게 있는데 사간 맛이 났고 배 맛이 나는 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소화제가 또 저게 뭐야, 그 탱자처럼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난 재료가 있는데 그게 산사예요. 근데 이 소화는 탱자하고 기능이 달라. 이 산사는 고기 묵고 취한 데에 특효약이에요. 육류 고기 묵고 채쓸 때에 이 산사를 갖다가 말려가지고 끓여 먹거나 차를 우려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우려 먹거나 아니면 효소를 만들어서 먹었을 때에 고기 묵고 취한 데에 특효약이에요. 그 뭐 저기 핸드폰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산사 딱 치면 딱 나와.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공부하기 싫어요. 이게 너무 그 많고 너무 기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게으름 피우죠, 전부 다. 그죠? 게으름 피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재료들 중에서도 거기에 맞는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좀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구하기 쉬운 거,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 구하기 쉽고 주위에 늘 있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가 가치를 인식을 하고 사용하시게 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오늘은 이제 총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게 되면 새학기 때 이것을 갖다가 실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만들어서 마셔보기도 하고 그 마셔보는 거 마시면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전에 얘기했던 차를 통해 가지고 명상까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새학기 때에 만들기도 하고 그걸 만들어서 먹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치유까지 할 수 있는 수업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